안녕하세요. 법에 대화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오늘은 아이돌 스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순위는 문자 투표에 의해서 하죠. 유료 문자 투표. 근데 유료 문자 투표가 들어온 것을 정상적으로 다 계산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계산해서 순위를 조작했다는 이제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사기죄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조작된다고 한다면 유료 투표 문자를 결국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조작되지 않고 공정하게 할 거라고 믿고 했는데 공정하지 않게 해서 어떤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송국은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직원이 뭐 여러 가지 컴퓨터 조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투표 조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방송국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투표 조작 사실이 이제 수사가 들어가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도록 시켰거나 증거를 인멸했다면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송국이 순위 조작을 했다고 하는 게 이제 믿기지는 않죠. 이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겠는데 이제 방송국이 순위 조작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인지 아니면 방송국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밑에 그 관련 직원들이 순위 조작에 개입한 것인지 뭐 수사를 통해서 나타나지겠죠. 관련 직원의 잘못이라면 뭐 사기죄도 될 수 있고 뭐 업무방해죄, 방송국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도 될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 이제 증거인멸죄도 이제 성립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투표 조작은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돌의 경우에는 음원에 대한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 음원의 순위 조작도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일종의 사재기죠. 여기에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음원을 부당하게 앨범을 부당하게 구입을 해서 또는 구입하도록 시킨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형사처벌이 됩니다.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이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사재기는 과거에 또 있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서 출판사에서 또 책을 사재기한 경우도 있었죠. 어느 경우에나 이게 공정거래나 또는 일반 그 시청자나 또는 여러 애독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음원의 경우처럼 책이라든지 또는 그 이런 프로듀서 여러 가지 그 아이돌 경연 대회라든지 이런 데도 처벌 규정이 특별법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이런 건 없어지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특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나 또는 증거인멸죄로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순위 조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 어떤 대가가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죠. 결국은 순위 조작을 하면 순위 조작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에서 이제 수사를 요청한 것은 순위 조작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순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 아이돌 연습생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또 이들한테는 이제 취업 사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을 봐서는 그저 왜 그랬는지 근원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사를 요청하고 또 끝까지 그 배우 또 그 이유를 찾고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송사의 경우에는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시청자들한테 배상을 또 해야 되겠죠. 유료 문자를 보낸 것이니까요. 방송사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감시 장치나 중간에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통제 장치를 또 만들도록 또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산업재 처리라는 것은 이제 근로자일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스타들이 뭐 근로자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산업재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죠. 물론 이제 스케줄이라는 것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돼서 그 일로 인해서 건강을 상했다 그러면 근로자라면 당연히 제의를 볼 수 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수 형태의 고용 형태로 보면은 그 예술보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예술보험에 의해서 또 보험 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이 이제 근로자로서 인정이 된다면 살인적인 스케줄이 또 강압적인 다이어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건강을 해쳤다면 당연히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의해서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미성년자 근로자 또 근로자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 연습생의 경우에 이제 문제되는 것이 이들은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에 친구도 사귀거나 또는 사회생활도 하거나 뭐 이런 걸 못하고 오로지 무한 경쟁 속에서 결국 뭐 보컬 트레이닝이나 춤이나 뭐 이런 것들만 배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합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같이 훈련하는 사람들이 전부 경쟁자고 또 경쟁도 거의 무한 경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자 외롭고 마음이 허하고 또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없죠. 무한 경쟁에 있어서 성공 데뷔를 위해서는 정말 힘들게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연습생들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허한 마음을 메꾸지 못하고 친구들도 같이 사귀지 못하고 또 친구 교제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데뷔해서 성공해서 큰 돈을 벌게 되면 그 허한 마음을 메꾸기 위한 방안이 까딱 잘못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일로 가죠. 뭐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폭력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연습생들의 경우에는 이 아주 그냥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도 문제지만 이 정신적 건강에 의해서 허한 마음을 성공했을 때 결국 그런 잘못된 것으로 충족시키다 보면 우리나라의 한류 스타들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런 문제점들도 외국에 같이 알려지면 한류의 그 붐이 이렇게 좀 사그러들 수도 있는 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연습생에 대해서도 인성교육도 상당히 마찬가지로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표준계약서죠. 계약서 자체에 본인한테 독소 조항은 다 빼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아이돌의 경우에는 몇 시간만 근무하고 야간에는 몇 시까지만 하고 그리고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걸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아이돌의 신체적 건강 또 정신적 건강 그리고 또 학습권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그 계약에 따라서 결국 모든 것이 진행되니까 계약서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